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구강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한빛치과 병원의 신사라 실장입니다. 네, 원장 정재양입니다. 반갑습니다. 많은 분들이 치아 건강에 대해 궁금해 하시지만 막상 정확한 정보를 찾기는 쉽지 않죠. 그래서 치아 건강에 대한 모든 이야기를 티스토리를 통해서 저희가 쉽고 재미있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치과 진료를 받으면서 궁금증 다들 한 가지씩은 있으실 텐데요. 한빛치과 병원 정재양 대표 원장님과 함께 답변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질문 몇 가지 모아봤는데요. 왜 매일 나는 칫솔질을 하는데 왜 이렇게 문제가 생기는 거지? 라고 많이 물어보세요. 왜 문제가 생기는 걸까요? 제가 제일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입 안에서 생기는 이런 구강 질환, 대표적으로 충치, 풍치, 이런 환자분들이 알고 있는 잇몸 질환, 이런 것들의 근본적인 원인이 세균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세균성 질환이라는 시각만 가지셔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팁을 얻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원장님, 그 입속에는 어떤 세균들이 살고 있나요? 의외로 너무나 많은 종류의 세균이 살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 인체 기관 중에 가장 많은 세균이 살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몸속에 있는 세균들이 많은 기관을 얼핏 생각해 보시면 장을 생각하실 거예요. 네. 장내에는 다양한 세균들이 있고 그 중에는 아주 유익한 균도 있지만 유해균도 있고 간혹 이제 유해균들이 있는 경우에 염증을 만들어서 장염, 이른바 배탈 이런 게 나는데요. 실제로 이 장은 위를 관통해서 내려가는 세균들이거든요. 그래서 1차적으로 강한 산에 의해서 걸러주는데 입안은 이른바 관문이에요. 그래서 너무나 많은 종류의 세균들이 살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떤 생활 습관을 가진 사람들이 입속에 세균 증식과 구강질환 발생이 쉬울까요, 원장님? 이제 이런 세균이 잘 살 수 있는 환경은요, 어떻게 보면 이제 크게 보면 전신적인 영향, 그리고 또 이제 입 안 환경으로 보면 국소적인 영향이 있는데, 전신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예를 들어 면역력이 극도로 떨어져 있다든지, 예를 항암 치료를 받으셨다든지, 만성 질환에 노출돼 있는 분들, 대표적인 게 당뇨죠. 네네. 그리고 또 고령자의 경우, 신체적인 그런 면역 기능이 떨어지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1차적으로 우리가 세균에 대한 저항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아주 위험하고, 이제 국소적으로 보면 구강 내 환경이 굉장히 우리가 이제 구강 건강을 좌우하는 세균의 종류 그리고 양을 결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충치는 심하지만 풍치는 괜찮고 또 풍치는 심한데 충치는 괜찮은 분들이 있던데 어떤 이유에서 그런가요?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어떤 분은 정말 잇몸은 너무 안 좋아서 이가 흔들흔들 하는데 멀쩡하게 깨끗한 상태로 충치 하나 없이 이가 빠진다,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아까 이제 균이 다양하게 살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이 다양한 균들 중에 우리 대표적인 구강 질환이 이가 썩게 하는 충치, 또 잇몸이 붓고 피나고 흔들리고 잇몸 질환, 이런 풍치, 이 두 가지 대표적인 질환을 보면 이 두 가지 질환을 유발하는 세균이 전혀 달라요. 그러면 각각의 세균에 대한 저항력이 또 다를 수 있어요. 그게 이제 우리 몸의 면역 세포들이 각각의 그 세균들에 대해서 저항하는 기능이 있는데, 그런 기능 중에서 특정 세균에는 좀 저항력이 세고 특정 세균에는 좀 저항력이 떨어진다고 보면, 풍치균에는 저항력이 떨어지고 충치균에는 비교적 저항력이 좋으면 구강 상태가 안 좋을 때 풍치가 월등히 우세하게 나타나죠. 물론 이제 두 가지가 전혀 다르게 반응하지 않고 비교적 비슷하게 두 가지가 다 같이 나타나는 게 보편적이지만, 그런 식으로 이제 집안에서 물려받은 유전적인 내력에 따라서 그렇게 다르게 나타나 보이기도 합니다. 네. 그럼 원장님, 아까 풍치균이 나쁠까요? 충치균이 나쁠까요? 둘 다 나쁘죠. 둘 다 나쁘죠. 근데 이제 균의 특성이 아까 좀 다르다 그랬잖아요. 충치균은요,
산소를 좋아하는 균이에요. 온도가 33도 정도로 따뜻하고 또 습도까지 있고 음식물이 늘 있게 되면 그때 이제 충치균이 그런 환경에서 잘 생기잖아요. 그래서 아이들 같은 경우에 이제 끈적거리는 음식, 간식류 이런 것들을 많이 먹게 되면 충치가 많이 생기죠. 저희가 또 밥만 먹는 게 아니라 또 간식 또한 네, 먹기 네. 때문에 거기다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또 치아의 사이즈는 성인과 비슷하지만 좀 물르다고 보시면 돼요. 단단함의 정도가 조금 덜해요. 그래서 더 잘 생기죠. 그래서 그런 간식류에 많이 노출되고 또 그런 균들이 산소와 음식류 이런 것들을 좋아해서 거기서 막 증식하면서 내는 산 이런 것들 때문에 충치를 만드는 반면에 풍치를 만드는 균은요 약간 산소를 싫어해요. 그래서 후미진 곳, 이하고 잇몸하고 사이에 미세한 틈새, 그리고 또 치아하고 치아 사이 깊숙이 있는 틈새. 근데 그런 곳에서는 또 풍치균이 더 우세하게 증식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라고 보면 되냐면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40대 후반, 50대 넘어가면 또 잇몸 뼈가 조금씩은 자연노화로 녹거든요. 그러면 잇몸이 내려가는 경우도 있지만 잇몸하고 치아 사이의 공간이 깊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그런 곳에서는 풍치균이 아주 잘 살죠. 산소를 싫어하니까. 그래서 풍치의 그 40대 후반, 50대 이렇게 넘어가면 굉장히 풍치 유발률이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원장님, 나쁜 세균은 어떻게 줄여야 될까요? 아까 이제 균 종류에 따라서 대처하는 방법이 좀 다를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일단 음식물이 너무 자주 계속 섭취하는 습관은 안 좋겠죠. 네. 그래서 가급적이면 간식 섭취량을 줄이고 또 당분이 많고 끈적거리는 거를 좀 자제해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 세균이 살 수 있는 음식물들을 계속해서 입안에 남아있지 않도록 음식물 섭취 습관을 좀 조절할 필요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양치를 효율적으로 하는 거죠. 치아 표면을 당연히 잘 닦아야 되는 것도 있지만 이제 치아 사이의 틈새 또 치아하고 잇몸하고 그 벌어진 틈새 그런 부분들이 이제 관리를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자리겠죠. 그러면 나이나 치아 상태에 따라 관리법도 달라져야 되겠네요, 원장님. 네네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옷도 나이가 들면서 바뀌고요. 운동도 아이일 때는 성장판을 자극시키는 운동이 좋잖아요. 그리고 줄넘기, 농구 이렇게 좀 통통 튀어줘야 되잖아요. 근데 나이 들어서 할머니 돼서 그러면 연골 나갑니다. 구강 환경도 마찬가지예요. 관리 방법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때그때 그 처해진 연령이나 그리고 또 개인마다 약간 특수한 환경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치열이 아주 복잡하다든지 뭐 관절이 안 좋아서 저 뒤에까지 닦기가 어렵다든지 또 뭐 치간 사이 틈새가 너무 많아서 음식물이 너무 자주 낀다든지 그런 환경에 따라서 좀 다른 관리법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청소년기에는 청소년기에 맞는 관리법을 해야죠. 청소년기에는 특히 이제 중요한 게 양치를 뭐 잘하는 거 중요하죠. 그렇지만 지나친 그 간식류의 섭취, 특히 콜라, 사이다, 뭐 초콜릿 이런 것들 먹고 싶으면 먹고 닦자. 먹고 싶으면 먹어야죠. 먹은 만큼. 그렇죠. 지금까지 이제 우리가 매일 관리하는 구강 속에 어떤 세균들이 살고 있는지 그리고 이 세균들이 어떻게 구강 질환을 유발하는지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여러분도 이번 영상으로 세균 조절을 통해 구강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다시 한번 느끼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도 구강 질환과 전신 질환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한빛치과 병원의 신설아 실장 정대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